자, 82번 주제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낙태죄라는 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?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이 문제 다룰 때마다 정말 어려운데 올해는 지금 이 주제가 꽤 중요한 주제라서 여러분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미국에서 이 판결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주제에 나올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. 자, 낙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낙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, 산모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산모의 삶과 가치관, 가치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것이 대립하는 관점입니다.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자, 태아의 생명, 중요한 가치입니다. 그런데 산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? 태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그냥 낳기만 하고 그냥 버려두면 알아서 자라느냐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모에게 만약에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낙태를 하지 마라 라고 강요를 해버리면 아이를 유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것이 여러분들 사실은 무엇이냐면 베이비박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외로 입양 보내는 문제,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여기서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연속설과 비연속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건데요. 이게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 말이 어려우니까 이거 좀 이해를 못하는 건데, 자, 이거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속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. 자,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습니다. 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면 무엇이 되냐면 수정란이 되죠. 자, 이 수정란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배아가 됩니다. 배아가 되어서 이 배아가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무엇이 되는 거냐면 쭉쭉쭉 커지면서 태아가 됩니다. 이 태아가 10개월간 산모의 뱃속에서 자라나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제 출산이 되어서, 그래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신생아가 되는 것이죠. 출산 과정을 거쳐서. 자,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시점에선가 이 태아가 되고 나서 10개월 동의 기간 동안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이전에는 산모에게 의존해서만 태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. 그게 아니라 산모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도 태아가 거의 신생아에 가깝게 독립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. 예를 들어 보자면 출산 직전이에요.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일찍 아이가 나왔다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. 거기서 좀 더 땡겨볼게요. 한 3개월만 더 땡겨보겠습니다. 조산을 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서 인큐베이터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에도 너무 일찍 나와버린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 태아는 사망할 수밖에 없겠죠.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산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산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. 그 시점을 결정해서 여기서부터는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태아가 무엇을 할 수 없고 낙태를 결정할 수 없고 이 이전까지는 산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비연속설이 있는 겁니다. 연속설은 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. 자, 그럼 생각해보자. 여기 이 의존과 의존하지 않는 것을 나눈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1초 전은 생명이 아니었다가 1초 후에는 생명이라는 거냐. 그럼 생각해보자면 자궁의 착상이 이전에 이 배아는 그럼 생명이 아니라는 거냐. 더 나가보자. 이 수정란은 그럼 생명이 아니라는 거냐? 정자와 난자는 엄밀하게 보자면 이 존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수정란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태아의 출생과 신생아가 되고 지금의 내가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은 생명으로서의 연속적인 과정이니까 어느 순간을 딱 끊어가지고 생명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게 여러분들 카톨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연속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적으로 끊어가지고 생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을 방치할 수 없다. 그러므로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.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논리를 쓰는 겁니다. 이게 생명인 건 맞다. 그러나 인간인 건 아니지 않냐.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. 여러분들 배아의 경우도 생각해보자면 배아가 과연 인간인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. 배아는 자궁에 착상되기 이전의 단계로서 자궁에 착상되지 않으면 이 배아는 무엇을 할 수가 없냐면 태아로서 클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는 그 자체로 자궁에 착상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사멸해버리는 존재거든요. 생명인 건 맞지만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
이 시기가 점점 더 앞으로 당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낙태라는 관점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태아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산모의 자기 삶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꼭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. 그래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 태아의 생명의 가치를 보호해야 될 가치는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 공동체에게 있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라고 한다면 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. 자, 산모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갖다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존재죠. 그런데 태아는 아직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그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에게 누가 그 대리인으로서 국가가 그 가치를 대신 보호해준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게 어디에도 사용되냐면 배아 연구 같은 데도 사용되고요. 그리고 동물에서도 성립합니다. 생명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자신이 자신의 의사를 이성적 가치를 대신 이것을 갖다가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국가가 그것을 대신하여 행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미성년자를 보호할 그 의무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지만 그 부모가 학대를 가할 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듯이 똑같이 그것을 갖다가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에게 국가가 공동체가 그것을 대신해준다라는 논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자유주의 입장에서 산모의 인생에 있어서의 이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